안녕하십니까, 차영주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신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각종 밈까지 형성하시면서 MZ세대가 주목하는 인물이 되신 우리 박민수 저자님이신데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MZ세대에게 최고 민수로 알려져 있는 필명 샌드타이거 샤크인 박민수 작가입니다. 제가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로 이번에 찾아뵀는데요. 주식 투자를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 아들은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그래서 가치 투자의 기본은 돈을 많이 버는 회사, 네. 그리고 그 많이 번 돈을 베푸는 그런 회사다. 그래서 실적 개선주와 배당주에 집중하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 입장이 돼서 네. 책을 한번 봤는데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책은 좀 두꺼운데 글자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상당히 좀 좋게 돼 있고 그림도 적당히 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매크로 환경을 좀 우리가 쳐다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좀 강하고 한국 증시도 뭐 코스피 코스닥 가릴 것 없이 굉장히 강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2023년에 대한 전망이 썩 그리 밝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이유,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강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이럴 때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점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이 강세장 전환이냐라는 네. 부분들을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거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쉽게 할 수 없는 못했었죠, 상황이죠.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증시라는 것은 이 예측과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5월 달에는 주식을 팔아라라는 얘기도 되게 그렇죠. 많았었고요. 그런데 일단은 미국 시장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온기가 좀 펼쳐지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테슬라, 강한 애플이라든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우리 시장에도 안도감을 주고 또 반도체가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지금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좀 안 안 좋았는데, 좋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실적이 많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온기들이 이야기 되면서 좀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외국인들의 좀 진입도 가져오고요. 이런 상황들이 결국 강세장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주도주를 반도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을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좀 이끌면서 좀 스프레드 효과가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 오르고 그런 좀 낙수 효과들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은 조금 안 안 좋죠. 좋다라고 예.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아마 표로 나갈 텐데요. 삼성전자의 작년 당기 순이익이 54조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한 10조 정도 예상을 해요. 거의 그러니까 20% 20% 정도 정도밖에 안 안 되는 되는 거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2025년 되면 한 44조 정도까지 다시 어느 단기 정도까지는 순이익이 회복이 되네요. 하니까 예. 결국 이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음. 부분들이 사이클의 어떤 상승 그런 기대감들. 그러니까 보통 반도체는 6개월 정도 주가가 선행하죠. 예. 실적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결국 44조의 단기 순이익을 현재 시가총액에 대입해 보면 PER이 한 10.85배 정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 PER이 한 13배가 넘어가면 좀 버블이라고 과열이라고 최근에 얘기를 하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한 30% 정도는 아직은 버퍼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시장이 한 10%에서 20% 정도는 좀 여유가 삼성전자 측면에서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2조 2천억 정도 단기 순이익을 거뒀는데 올해는 한 9조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그렇죠. 해요. 예. 그러다 이제 2025년이면 7조 정도 다시 순이익이 올라가는데요.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11.87배거든요. 거의 이제 12배 가까이 왔으니까 반도체가 이 전문가들이 이제 하반기
뭐 증권사 공통된 의견이 주도주로 갈 것이다. 그렇죠.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진입하면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금 지수가 굉장히 강하죠. 좋아지잖아요. 이런 뭐 엔비디아발 이런 분위기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텐데 어디까지 오를 거냐 이 부분은 아마 코스피 PER 13배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 20% 내외 이 정도의 버퍼가 있어서 그게 이제 넘어가면 약간의 이제 매도세가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온 시점은 이미 좀 낮은 시점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PER 13배 정도면 차익 실현의 어떤 수요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조금 약간의 이제 시각을 좀 틀어서 이제 2차 전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아무래도 대장주는 에코프로이고요. 에코프로가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이거든요.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좀 시각은 어떠신지요? 2차 전지는 이제 테슬라의 여러 가지 뭐 호재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이 무한정 상승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정도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60일선까지 내려왔다가 조정을 보이면서 저는 이제 횡보를 한두 달 정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간 이유가 조정을 이제 왜냐면 이 6월 말 실적 발표가 한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 되잖아요. 그런 실적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이제 테슬라의 강세가 이 조정을 좀 줄여주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주가 상승의 주된 이유는 실적 개선에 있다고 보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작년 말 당기 순이익이 2,30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3,800억, 내년은 5,400억, 그리고 2025년엔 7,800억까지 매년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33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33배가 뭐 낮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버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EPS 성장률이 따라오니까 그만큼. 네. 그래서 지금 정도의 어떤 PER을 저는 유지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7월 말에 실적 발표 그리고 3분기 또 10월 달 이렇게 실적 발표를 보고 이렇게 보통 실적 개선주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앞으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025년에 7,200억 정도 당기 순이익이거든요. PER이 한 41배 정도까지.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그룹이라는 밸류체인 광물 밸류체인 좀 반사 효과를 좀 얻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주가 수준을 넘어서면 이제 조금 버블 우려감들이 좀 있긴 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한 PER 30배 내외 정도를 유지하면서 일단 7월 말까지 좀 버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LNF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좀 꺾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좀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런 감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주가 퍼포먼스가 제일 안 좋았죠. 네. 근데 이제 2025년 기준으로 한 6,600억 정도 당기 순이익을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2025년 실적 기준으로는 PER이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좀 시간이 지나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러면 결국 LNF도 그 눈높이를 맞출 텐데 당장 올해 실적이 조금 꺾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소외되지 않나 싶고요. 저는 이제 그 여러 섹터 중에서 양극재 부분을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 지금도 그 배터리 한 40에서 45% 비용은 다 양극재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꿈의 배터리라고 하죠. 원래 2030년 이후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도요타가 2027년에는 제품을 내놓겠다 막 이렇게 선언들을 하고 있고 중국도 이에 맞추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전고체 배터리에서 살아남는 건 양극재의 중요성은 더 강조가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양극재 중심으로 좀 압축해서 보고요. 실적 개선 측면에서는 저는 양극재 섹터들의 어떤
이 성장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양극재에 집중하고 그 온기가 이제 음극재라든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니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요.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 앞으로의 기대치를 한 5가지로 짧게 한번 또 의견을 더하자면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정부의 정책적인 그 어떤 트렌드를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아요.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에 67%를 전기차로 판매하라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친환경처럼 예, 예. 그러니까 3대 중에 2대는 어찌됐든 전기차로 가야 되니까.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한 6% 정도를 전기차를 팔았더라고요. 그러면 11배 정도를 9년 사이에 판매 비중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의 그 어떤 포화 상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몇 년간은 그런 걱정을 좀 덜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글로벌하게 2035년까지 탄소 제로 정책들을 하잖아요. 그 핵심에는 어떤 전기차의 판매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2030년 이후 개발하겠다 했는데 그 전고체 배터리 2026년까지.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면 사용처가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터리의 용량이 부피는 줄어드는데 용량은 더 커지니까. 퀄리티는 좋아지니까. 그래서 뭐 다른 분야에 더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실적 개선. 특히 양극재 기업들의 이 실적 추이를 보면 매년 꺾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꺾이지 않는 실적은 저는 계속 온고잉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있으면서 그 실적 어떤 낙수 효과를 누렸으면 하고요. 네 번째로는 설비 투자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그 NH투자증권에서 발표했는데요. 2022년에 양극재 한 10만 톤 정도의 생산을 예상을 했는데 2026년이면 48만 톤. 여기에서 이제 유럽과 미국의 생산도 꽤 늘어나거든요. LNF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한 40에서 43만 톤 2026년이면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반기 이후에 어떤 금리 정책 부분들 이제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성장주에겐 투자 기회일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제 테슬라라든지요 이런 어떤 모멘텀들 그리고 우리의 2차 전지주도 그런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 이 CPI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